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된다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의 사건 건으로 봐가지고는 매일 나가야 됩니다. 매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뭐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여야 되니만 막상 자기가 재판장에 들락날락거리고 검찰 조사실에 들락날락거리니까 또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게 하여간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라도 옳은 말, 진실된 말, 국민과의 약속할 수 있는 말 한 가지라도 있나요? 가족 간의 욕설부터 시작해서 그렇던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작태도 11월 13일 다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은 윗선 교사 재판 이 문제가 분리가 되느냐 병합이 되느냐 이 문제가 13일 날은 결판을 낼 것 같습니다. 결판이 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위증교사 문제가 결판이 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망하는 거고 이재명도 망하고 이재명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자 살자 지금 이 위증교사 병합해 달라고 한 군데 뭉쳐 달라고 지금 때를 쓰고 서류를 엮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일 날 이재명은 끝장이 날 것이다. 그 다음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준비기일입니다. 준비기일이 13일 날 분리를 할 것인가 병합을 할 것인가 결판이 나는데 지금 이 엄청난 재판 건수하고 재판의 질도 다른 이 문제들을 병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법원도 간판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 실질심사 영장 기각 잘못해가지고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욕비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 다른 사람이 봐서도 옳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민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3일 날 이재명의 재판을 분리해서 하지 않고 병합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는 판사도 이 일 처리 뭐하고 할 수 없이 서민, 민중, 민초, 국민, 서민이 들고 일어나야 돼. 안 그래고는 이 문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저는 그거를 아주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랍니다. 이날 어떻게 분리하지 않고 병합한다 그러면은 법원도 간판 내릴 생각해야 되고 이재명은 어떻게 되면은 또 이재명은 깜빵 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오는 13일 날 법원이 간판을 내리느냐 아니면은 자, 13일 날 이재명이 간판을 내리느냐 아니면은 이재명이 지금 분리 재판을 받으면서 분리 재판은 이미 아마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심사 때 90%는 해난 재판이에요. 한 번, 두 번 정도만 해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오는 13일 날 법원이 간판을 내리느냐 아니면은 이재명이 조기에 깜빵 가느냐 감옥을 가느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11월 3일 날이었지요. 11월 3일 날 이재명의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4차 공판에서 그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하겠다 했는 공판이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재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공판 준비기일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공지한 것처럼 13일 날 공판 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날 결론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이재명이 조기에 깜빵을 가느냐, 정치 생명이 조기에 끝나게 되느냐, 국회의원 출마고 대통령 출마고 뭐 망창고만 정치 생명 끝이 나느냐. 이 위증교사 재판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늘리고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래도 4월 10일 이전에는 1심 재판 나와요.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눈치 보기 행태를 보임으로 해가지고 이 재판부가 왜 이 당대표 국회의원하고 민주당에 이렇게 언제부터 이런 눈치를 봤는지 몰라. 이거 아주 못되면 재판 아닙니까?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더 크게 받게 되면서 민중이 일어나고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재판분들 이거 간판 내놓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오리라는 것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국정 운영이에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이게 오후 13일 날 오후 2시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이 재판을 병합하느냐 병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를 하느냐 단독 재판부에 맡길 것이냐 이 결정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중앙지법에 13일 날 오후 2시로 아마 지정이 됐고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대장동하고 이 위증교사하고 위증교사 문제하고는 합할 수 없는 겁니다. 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당위성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양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중앙지법에서 이 대장동 재판을 배당을 했어요. 이 지방법원장도 사실은 문제예요. 이 한 군데다가 왜 결이 다른 이런 거를 한 부장판사에게 맡겼는지 몰라. 대장동 재판에 배당을 거다가 했는데 백현동과 대장동은 이미 아마 병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위중교사가 13일 날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국민들도 복잡해지고 정부도 복잡해지고 재판부도 복잡해지고 정말 이거 엄청나게 나라를 들쑤시는 재판입니다. 검찰은 병합을 시켜달라고 했던 것은 대장동과 백현동은 병합이 됐고 위증교사는 검찰이 병합해서는 안 된다고 따로 떼가지고 단독 재판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고개를 갸울땅거리면서 지금 쥐고 앉았는데 이재명 측은 또 병합을 해달라 그래요. 응? 뭐 병합을 하는 게 나을만 하니까 병합을 해달라 그런 사람이 이거는 꼴리는 거예요. 이건 위증교사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을 비롯해 가지고 선거법 재판 등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내년 총선 이전에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최종심까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이재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만 그 재판에 관여하는 피고고 원고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범인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이 위증교사의 공범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위증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은 하고 마고 할 거 없습니다. 재판을 하루 이틀 했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했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하는 꼬라지지. 다음은 지금 대장동 재판이 지금 4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대장동하고 성남FC, 위례, 그 다음에 백현동 그렇게 뭉쳐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위증교사를 얹혀가지고 5가지를 한 재판부에 넘긴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성격도 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성격이 달라서도 따로 단독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재판부가 우리나라에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보루가 재판부인데 재판부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재판부 부장판사 이름을 뭔데 알아야 됩니까? 이제는 그 사람 알고 어느 동네에 살고 이게 좌빨이다 우빨이다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왜 이래 돼야 됩니까? 이거는 재판부의 판사 자신들이 초래했는 그런 불상사예요. 이 대장동 재판하고 선거법 위반 재판은 따로 떨어뜨려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나오고 나면은 힘이 완전히 떨어질 겁니다. 본인도 얼굴이 완전히 표시가 날 것이고 거기다가 더 빨리 표시가 나는 거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재명을 제외한 167명의 안색이 대부분 달라질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재명만 보고 가겠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이재명만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 딱 나왔다, 징역형 나왔다 이러면은 그날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분당이라든가 각자 도생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뭉쳐진다 그래봐야 335 고개 기우뚱 거리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비리를 이재명이 그만큼 심하게 저질러 놨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치 판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판하는 판사가 정치 판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이고 경우가 없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형벌 중에서도 지금 이런 선거범죄 이게 연중에 또 다른 사람을 교사해가지고 했는 이런 문제들은 아주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벌에 처해져야 되고 또 이 위증교사 혐의가 제일 먼저 선고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재판들은 피고들이 전의를 상실해서 이 재판들이 엄청나게 쉬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13일을 기다릴 겁니다. 13일 날 오후 2시, 오후 3시쯤이면은 뉴스가 만발하겠지요. 이 위증교사 재판을 단독 처리하게 됐습니다. 병합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나올 것인데 하여튼 간에 오는 11월 13일 월요일 날 오후 2시 이 김동연 부장판사의 재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온 국민들의 관심을 다 모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판사 똑똑하게 해. 어찌다가 판사가 이런 우리 이끌린데까지 이렇게 욕먹고 이런 눈으로 조소하는 눈으로 비웃는 눈으로 봐야 되겠어. 똑똑하게 하라고. 11월 13일 오후 2시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